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22년 군무원 구급 기출문제풀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 1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이 일반 행정직에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 군무원 이제 22년 문제에서는 한번 출제를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22년 문제들이 다 조금 표현을 좀 까다롭게 좀 사회과학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그 고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번 1번 선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해석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결사체 민주주의, 구성원들이 결사해요. 구성원들이 같이 집단을 만듭니다. 그 집단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사체 민주주의. 그래서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사회란 NGO, 그죠? 비정부기구와 같은 자원 조직들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6번에 1번 맞는 선지. 2번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합니다. 자, 맞고요. 3번 다원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두 가지를 절충한 게 오히려 공동체주의고요. 정말 다원주의만 이야기하자면 다원주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들, 차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두 가지를 절충한 입장이 어느 정도의 자유는 인정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렇게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하죠. 사회자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캐피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생산되게 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4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문제까지 출제를 해요.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98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강조가 되면서 2010년에 야,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강력한 의미인데 이거 좀 만들어서 주민의 자치적인 것들을 주민센터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과거에 주민센터 자치조직으로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 그죠? 행정구역에서 그냥 위촉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군 구청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위 행정기구에서 위촉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글씨도 잘 안 쓰이네요. 여기서 위촉했느냐? 이 둘 사이의 차이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주민의 자치적인 조직이긴 한데 주민센터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자치적인 조직이긴 한데 이게 조금 더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공식화되고 역할이 커졌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좀 더 주민 대표성이 강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읍면동의 자문기구.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협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구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는 조금 더 대등한 협력관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읍면동장이 위원들을 위촉해서 만들어준 하부행정기구 단위에 만들어진 조직이라면 자치단체보다 확실히 하위에 있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지금은 구성이 주민자치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딱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정답이 되는 건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거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강력한 조직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만들어지는 자치적 조직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18번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입니다. 이거야말로 그냥 독해처럼 문제를 약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개방체제 하에서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에서 행정의 사회, 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영향력은 당연히 확대됐고요.
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 환경, 당연히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행정부의 재량폭이 커집니다. 법의 일관성, 공정성을 잃기 어렵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행정국가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일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고요.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것도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심화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면 경제 환경도 불확실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주의 정권이냐 진보주의 정권이냐에 따라 대북 관계가 좀 달라지죠. 정치적 환경이 변화됐었을 때 그게 경제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줘서 주식시장들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복잡하다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 일단 공동체 의식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약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공동체 의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행정 환경에 대한 독해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에도크라시에 대한 내용이죠. 아시겠지만 에도크라시는 탈관료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탈관료제, 관료제가 뷰로크라시, 그 관료제로부터 벗어나는 게 에도크라시. 그래서 탈관료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했었을 때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직권화. 물론요, 에도크라시도요, 복잡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구분했었어요. 수평적인 복잡성과 수직적인 복잡성. 수평적인 복잡성은 아시겠지만 좀 높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복잡성이 낮아서요. 일반적으로 에도크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복잡성이 일단 낮은데 예외적으로 요 수평적 복잡성만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요거는 현재 X가 됩니다. 3번, 고도의 창의성,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일 거고요. 당연히 공식화되어 있는 절차가 적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납니다.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인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죠.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2번이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기존의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참여도, 국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요. 복잡한 행정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의사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국민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현장 행정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지능형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서비스의 전달 방식이 과거 공급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요자들을 기반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멀티의 채널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가 뭐냐? 어릴 때, 그 다음 학령기 때, 그 다음 청년기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장년기, 노년기 예전에도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진행했습니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죠. 지금은 단순히 생애 주기에서 넘어서서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틈새, 개인 맞춤형. 그러니까 일정한 연령들을 구분해서 생애를 주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의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 3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보고자 했었던 20번 문제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 말머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 요거 X인 거 알고 계시죠? 15번부터 20번까지, 아니 16번부터 20번까지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목요일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공무원 시험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우리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만 더 정말 힘내봅시다.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